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축구 전문 사이트인 인포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올려줬습니다. 오늘은 그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18-19 시즌을 시작하면서부터 포체티노의 토트넘은 통계적으로 하락세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경질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그 전보다 좋아진 것도 없다고 합니다. 경기당 팀 기대 득점은 1.55인데 기대 실점은 1.70으로 득점할 가능성보다 실점할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인 것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인포골에서는 이 수치의 계산에는 약간의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팀의 최고의 두 공격수인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결장 시간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석 기사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이미 유럽 전체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이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이라는 것이었죠. 다른 팀들도 이 정도의 주축 선수 두 명이 없으면 힘들었겠지만 상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포그바와 레시포드 없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석 기사에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스트라이커의 영입인데요. 누가 오건 분명 해리 케인의 백업을 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유망주가 토트넘으로 오겠냐는 거죠. 그 다음으로 손흥민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이고 양발잡이인데다가 매우 정교한 플레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골 결정력이 유럽 전체 1위였죠. 슈팅을 제외한 기대 득점을 살펴보자면 측면 공격에서 극도로 높은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내는 토트넘 최고의 크리에이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포도를 보여줬는데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대 득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골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럼 슈팅을 제외한 기대 득점은 무엇일까요? 이 장면 함께 보시죠. 94년 미국 월드컵에서의 브라질 베베토와 호마리오가 합작한 골입니다. 호마리오가 이 골을 잘 넣기도 했지만 그 전에 베베토가 전해준 패스가 기가 막혔죠. 이런 패스가 골을 만들어낼 결정적인 패스이고,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같은 편 공격수가 패스를 받으면 득점할 확률이 40%다. 그렇다면 베베토의 슈팅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 0.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의 슈팅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 즉 기회 창출이 토트넘에서 완전 차원이 다른 레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포도입니다. 가로축은 창의성과 볼 관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능력이 높은 거죠. 세로축은 창의성이 떨어지고 볼을 많이 뺏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을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포인트 지점이 낮을수록 공을 안 뺏기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볼 관리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잘한다는 것이죠. 이 분포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선수의 포지션입니다. 아무래도 수비수는 창의적인 패스를 할 필요와 경우가 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치하되 낮은 지점에 있는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자니가 골키퍼와 세세뇽은 위험한 상황에서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기준선인 1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수가 너무 적은 선수들을 배제하면 토트넘에서는 산체스가 수비에서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리에는 수비수지만 아무래도 오버래핑을 많이 하다 보니 위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 상당히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네요. 반면 공격수는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겠죠. 라멜라와 모우라를 비교해보면 두 선수의 창의성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기관리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라멜라는 공을 쉽게 뺏기는 반면 모우라는 공을 잘 뺏기지 않습니다. 그럼 손흥민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창의성을 보여줬을까요? 해리 케인이 여기 있네요. 도대체 손흥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와, 아주 분포도 끝에 가서 혼자 있네요. 저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준 것입니다. 저번에 분석했던 골 결정력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위기관리 능력과 창의적인 플레이 기여도에서도 월등한 실력이 이미 입증됐네요. 손흥민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손흥민의 종합 기대 득점도 유럽 리그 전체 1위라고 합니다. 14-15 시즌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대 득점에 대한 경기 능력의 백분율을 보여주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36% 이상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골 정도 넣을 상황이었는데 1.36골을 넣었다는 의미네요. 케인은 23% 이상 넣어서 전체 4위네요.
2위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아자르입니다. 레반도프스키와 네이마르는 오히려 찾아온 찬스보다 골이 적습니다. 놓쳤던 게 더 많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사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1년 내내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해줬다. 그리고 토트넘에서처럼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과연 그 두 선수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했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손흥민이 만약 리버풀이나 맨시티에 있었으면 골을 더 많이 넣었을 거야 라는 것을 인포콜 분석가가 얘기하고 있네요. 팀에서의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골들을 넣어준 손흥민과 해리 케인.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보다 좋은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자 얘들아.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역시 I guess.